신혼 이혼입니다. 이 정도까지를 이제 신혼 이혼으로 봐야 되는가? 4년차 미만의 부부, 그러니까 4년이 되지 않은 부부의 이혼은 신혼차 이혼이라고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돈입니다, 돈. 이 분기점을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이 3년차를 넘었느냐예요. 3년차를 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일정 기여부도를 인정을 해주게 되고 위자료도 인정해주게 되고 이런 영향이 있어서 3년차 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년 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번 결혼식을 미뤘고 뭐 예식장 다시 예약하고 웨딩 촬영을 마쳤는데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장기 전세 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청약을 보게 된 거예요. 어차피 결혼을 할 거고 우리가 원래 했었어야 되니 혼인 신고부터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죠. 네. 남편과 동거를 했다는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동거를 예전에 했다. 빌려간 돈이 있다, 그 남자가. 그걸 갚아라. 학원비도 내줬고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다 몇백만 원씩 빌려줬다. 통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 됐고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증거가 있으니까 싹싹 빌면서 그 여자랑은 다 끝났다. 돈도 내가 다 갚을 거다. 결혼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경안정제 처방까지 받았다고 하고 결혼식을 취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혼인무효 소송에 해당이 될런지 뭐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막막하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혼은 협의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그다음에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가 있는데 효력은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재판상 이혼은 소급표가 없어요. 혼인 무효하고 혼인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이게 되는데 소급표가 있는데 무효하고 취소의 차이는 취소도 취소되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없어서 혼인 중에 자루작용하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나눠지게 됩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걸로 이제 치부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투입됐던 금액에 대해서 위자료 재산분할의 개념이 아니고 원상 회복이에요. 다 이게 돌려주는 개념이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건 혼외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혼은 재판으로도 되고 협의도 되지만 취소하고 무효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혼인 무효로 판결이 나게 되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아예 혼인했던 기록 자체를 삭제해 줍니다. 혼인 취소는 결혼했던 기록 남기고 그 밑에 혼인 취소 이렇게 남기게 돼서 흔적도 없이 없애는 건 혼인 무효여서 대부분 혼인 무효를 하길 바라는데 만약에 나는 네가 과거에 동거한 여자가 있었다면 결혼 절대로 안 했다 이런 게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라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안은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그럼 해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상의 기록도 다 지우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안 됩니다. 혼인 무효만이 지울 수 있어요. 혼인 무효만이. 예. 이게 완전히 모든 게 하늘이 무너진 상황인데 그럼 이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마음이 뭘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를 단절하고 새 인생을 사는 걸 원하는 것인지 반성하고 개선한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를 먼저 첫 번째 결정을 하시고요. 같이 잘 산다고 생각하면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이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선 협의 이혼을 제안해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고 내가 위자료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면 그때 이제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결혼 4년 된 연하 부부예요. 남편분이 5대 독자고 1년에 제사를 8번이나 지내야 된대요. 연애 시절에도 나는 비혼해야 된다. 너무 고생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내가 연애만 할 게 아니면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는 우리 집도 대가족이다. 제사 준비 눈 감고도 내가 할 수 있다. 결혼을 결심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사를 처음에는 잘 마쳤어요. 그런데 이후부터 쭉 제사 때마다 야근이다 뭐다 이러면서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 제사에 참석할 때마다 그 부모님과 누나들이 며느리 잘못 들여서 조상님 볼 낯이 없다. 그 제삿날마다 어머니와 아내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고 멸시와 모욕적인 언행을 펴묻는 바람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이혼을 안 한다. 아내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난 잘못한 게 없다. 다 원인 시댁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혼 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재판을 들어가 보면 이 부부가 파탄이 났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사안에서 전적으로 시가 일가와 남편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이혼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부부만 행복해라. 시댁이나 처가가 장애가 된다면 아예 단절을 해라가 현재 재판 경향이 아예 단절해라. 부부만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건 재판
재판이고 네. 부부만 잘 살으면 그 부부가 영원히 행복하진 않아요. 내 엄마, 친정엄마, 아버지를 끊는 게 결혼은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처가 간섭하지 마라, 처가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을 반만 데려온 거죠. 사안 같은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제사라는 부분인데 제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유 없이 거부한 게 대부분 며느리 쪽에 불리하게 판결이라는 게 더 많습니다. 사흘 전부터 와서 음식해라 이렇게 시키질 않아요. 다 준비를 하고 남들 보는 이목듯이 참석만 해다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불가피해서 못 오는 직업이 있을 수 있죠. 선교대로 밤에 근무를 한다. 이런 분들은 못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번 이런 경조사 참석을 안 해서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이 아내분들한테 이제 결론이 이제 위자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양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여기까지의 경조사는 참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룰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로 작용하고 오히려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